이마 보톡스 절대 맞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받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피부 고민을 속 시원하게 짚어서 해결해드리는 닥터뱅 백영태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부과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진행하고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보톡스에 대한 중요한 점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보톡스는 워낙 대중적인 시술이라서 턱 근육이 발달을 하거나 승모근이 발달을 해서 보기가 싫을 때 쉽게 고려할 수가 있죠. 다양한 부위에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이마 보톡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보톡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흔치 않아요. 우선은 보톡스의 원리를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톡스는 사실 특정한 회사의 제품명이에요. 엘러간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약물 이름이 보톡스고 정확한 명칭은 보툴리늄 톡신이라고 하는 독소예요. 이 성분은 사실 독성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고요.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하고 개발을 한 모든 독소들 중에서 독성이 가장 강력하고 독성이 제일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역설적으로 강한 독소를 이용을 해서 치료나 미용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톡스를 피부에 주입을 하게 되면 신경 말단에서 근육 수축을 일으키는 물질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많이 움직이고 수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도 주름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육을 수축하는 물질을 억제를 하다 보니까 근육의 움직임을 좀 제한을 해주는 거예요. 아마 이마에 주름이 많은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눈을 크게 뜰 때 주름이 더 잘 잡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찡그리는 표정을 자주 짓는 분들은 미간에 주름이 더 또렷하게 생기죠. 하지만 근육의 움직임을 마비시키게 된다면 주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독성이 주름을 만들지 못하도록 방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보톡스의 주된 역할입니다.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거지 영구적으로 펴지거나 아니면 가만히 무표정하게 있는 주름들을 펴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말 그대로 근육의 움직임을 제한을 해주는 독소니까요. 사실 보톡스 시술을 진행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마에 주입하는 게 부작용이 생기기 가장 좋고 불편감을 유발하는 빈도수가 높아요. 그래서 이마 보톡스를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보톡스는 약효가 유지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실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유지가 되는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잘못 맞게 되면 단순하게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부작용이 생기는 게 아니라 눈을 치켜 뜨는 것도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더 심각하게는 아예 눈꺼풀이 내려앉는 기능 저하가 찾아올 수가 있으니 잘 알아보고 맞아야 됩니다. 이건 사실 이마에만 유독 심하게 나타난다기보다는요, 이마에 맞았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굉장히 큰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어서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게 되는 원리를 이해하시면 좋아요. 사람이 눈을 뜰 때 주로 사용하는 근육이 이 안검거근이라고 하는 눈꺼풀 올림근이에요. 이 조직 기능이 약하면 안검거근 외에 이마 근육을 보조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미간 근육을 사용을 하게 될 수 있고요. 이 근육이 자주 사용하게 되니까 주름이 더 잘 잡히는 건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무작정 이마 보톡스를 시술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눈을 잘 못 뜨거나 눈이 무겁다고 해요. 심지어 눈 크기가 작아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눈을 뜰 때 근육이 어느 정도는 사용이 되고 있는데 보톡스로 그 움직임을 막아버리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원인이 눈에 있는데 주름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톡스가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고 여러 사람들이 시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해부학적인 지식을 잘 이해를 하고 환자분들에게 꼭 필요할 때만 권해드리는 원장님께 시술을 받으셔야 부작용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쉽게 파악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거울을 봤는데 눈썹 위 약 한 2cm 이내로 주름이 생기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 다음으로 눈을 떠봤을 때 눈썹이 같이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다음으로 이마와 눈썹을 꾹 누른 상태로 눈을 떠보기를 시도해 보세요.
만약 이때 눈을 뜨기가 불편하면 이마 근육을 사용해서 눈을 뜰 확률이 크기 때문에 시술 받기 전에 의료진한테 꼭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항상 먼저 눈을 뜨는 법,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최대한 이마 위쪽에 시술을 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끔 시술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마에 주사를 하는 위치뿐만이 아니라 이 시술을 하는 바늘의 깊이까지 좀 조절을 해서 불편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쪽 주름은 완화가 될 수 있지만 아래쪽 주름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스킨보톡스, 필러, 주베룩, 스컬트라 같은 콜라겐 주사를 같이 맞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가성비 높게 접근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스킨 보톡스인데요. 이 스킨 보톡스는 일반적인 근육 보톡스를 적용하는 피부층보다 조금 더 얇은 곳에다가 미세하게 주입을 하는 시술법이고, 그리고 일반 근육을 잡는 보톡스보다는 조금 더 묽게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근육에는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아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고, 눈을 뜰 때에도 불편함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죠. 사실 스킨 보톡스는 스킨 보톡스만의 역할이 따로 있기는 해요. 하지만 단점은 조금 일찍 풀릴 수가 있다는 것, 효과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킨 보톡스의 주 목적 자체가 사실 이 주름을 만드는 근육을 위축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다른 시술에 비해서는 가성비가 좋은 편, 접근성도 높은 편이라서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유독 이마 보톡스 부작용이 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게 되었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보톡스 맞으러 피부과 가기 전에 집에서 눈을 뜰 때 근육을 이용해서 뜨고 있는지 한번 셀프로 체크를 해보시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